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짧은 휴전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계속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가 한국의 저출산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류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인구 감소인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유행하던 때보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더 높은 추세라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미국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뭐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도 결국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이렇게 전례 없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현재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뭐 혹시 보여주는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좀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 레이건 전미 방위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고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이곳 캘리포니아에 와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목숨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 무엇보다 강조했어요. 민간인을 살상하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일주일간의 휴전이 끝나고 다시 지금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재개됐는데 이스라엘이 그 휴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사실상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미국도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단기 휴전이라고 했지만 일단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장기적인 휴전, 결국은 전쟁 종료까지 가길 미국도 사실 바랬던 건데 이스라엘이 결국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전쟁이 재개되니까 미국도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스틴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미국 국방장관이 얘기했고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핵심은 민간인이다.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전술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인 패배를 감수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가자지구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전쟁을 이겼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스틴 장관만 이렇게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뇌부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정부 수뇌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만 혼자서 이렇게 뭐 튀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국방장관, 주무장관으로서 강하게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휴전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졌죠. 그래서 주말에 그런 소식도 나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휴전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역시 일제히 이스라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더 이상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를 타격 주고 싶으면 외과 수술식으로 정밀하게 정말 하마스만 죽여라. 죽이고 싶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민간인 죽이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미국 고위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뭐 과거 미국이 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를 상대했을 때 경험까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지적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네, 이 IS 한국에서는 IS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제 ISIS라고 그러죠.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ISIS와 전쟁을 했던 미국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하마스처럼 그때 ISIS도 도시 지역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그때 ISIS 격퇴에 함께 나서서 작전을 함께 했는데 네.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때에도 미군이나 유엔군은 민간인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간인들을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서 전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ISIS와 굉장히 힘든 전쟁을 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죽건 말건 내버려두지 않았다. 우리는 최대한 민간인들을 지켜줬고 그래서 우리는 ISIS와 전쟁에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 발언이 굉장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바로 이 ISIS 전쟁 당시 중부군 사령관입니다. 그 중부군 사령부가 바로 ISIS 격퇴 작전을 총지휘한 지휘부죠. 그 지휘부의 총사령관이 바로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보다 ISIS 격퇴 작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자신이 사령관으로 이끌었던 전쟁을 예로 들면서 미국도 ISIS 전쟁 때 그냥 민간인 고려하지 않고 마구 그냥 폭탄 퍼부어대고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끝낼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우리 그러지 않았다. 민간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민간인들을 보호하면서 전쟁했다. 이스라엘 너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질타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스라엘에서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이 경고하는 걸 뭉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스라엘도 점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뭐 100명 이상씩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스라엘이 이 업보를 다 어떻게 감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이제는 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더 이상은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봐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과 관련한 네.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또 보도를 했어요. 네, 보도에서 지난 네. 일요일 그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특별 기사였습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을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인구 감소가 너무나 심각하다. 연구를 해야 할 정도다. 전 세계 저출산 연구자들은 지금 한국 현재 상황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대세긴 합니다. 뭐 이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아닌 곳이 없죠. 대부분 다 저출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심해도 정말 심하다는 게 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의 지적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놀라울 정도다.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역대 인류사를 통틀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저출산을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과 비유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휩쓸면서 인구가 크게 감소했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정도로 심각하다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칼럼은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실린 사진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제목과 사진이었어요. 지난 이 칼럼을 통해서 한국 관련 소식 전했는데 제목이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이 사라지는, 없어지나 네. 사라지나 소멸되나 이 제목부터가 그랬어요. 한국이 사라지는가 없어지는가 소멸되는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제목 바로 밑에 사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놀이터의 그네였는데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그네는 하나인데 그림자까지 치면 한 두세 개 옆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그네, 빈 그네만. 그래서 한국에는 놀이터에 그네는 있지만 그네를 탈 아이들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걸 아주 정말 사진으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제목과 사진을 보면 그래도 정말 한국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가슴이 철렁하는 듯한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 제목과 기사가 아니었나. 그 제목과 사진이 아니었나. 정말 뭐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조차도 지금 그 시간에 학원에 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수치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통계청은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29일 월요일 그 3분기 출산율을 발표했는데 3분기 출산율이 0.7명입니다. 0.7명. 그래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1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안 돼요. 0.7명인데 로스 다우소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이 0.7명의 의미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대세긴 하지만 0.7명 출산율이라는 건 정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번 세대 지금 현재 한국 세대 200명이 다음 세대로 가면 70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절반 이렇게 이상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저출산인데 미국이 몇 명이냐면 1.7명이에요. 1.7명. 프랑스가 1.8명, 이탈리아 1.3명. 캐나다 1.4명.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들이 다 저출산이지만 그래도 1.7, 1.8, 1.3, 1.4인데 한국은 0.7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출산이어도 이 로스 다우소트 칼럼니스트 지적은 아무리 저출산이어도 대략 1.5명 안팎에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들이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출산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1.5명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0.7명이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0.7의 2배가 1.4니까 1.5의 절반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건 저출산 중에서도 저출산이다.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참고로 북한이요. 북한이 1.8명입니다. 북한의 저출산이 1.8명인데 북한의 지금 2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지금 출산율을 저하를 겪고 있는 게 한국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과거 중세시대 흑사병 네. 창궐 때와 또 비교해서 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네, 그렇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중세 시대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행했던 게 지금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4년 정도인데 이때 한 2천만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계에서는 그래서 당시 유럽 상당수 지역이 인구 10명 중에 5, 6명 정도가 사망한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흑사병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 간의 인구 감소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나오는 인구 감소와 병에 의한 인구 감소를 함께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한국 출산율이 이만큼 낮다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비유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다우소트 칼럼니스트의 좀 지적을 보면요, 예. 입시 경쟁, 남녀 갈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고 또 학교 끝나면 학원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하는 이 잔인한 한국의 입시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갖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부모 그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대의 성인 남녀들이 그런 회의를 갖는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회의가 들고 또 애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원비 내야 되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그냥 애를 안 낳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남녀 갈등입니다. 이른바 페미니스트 논란과 관계가 있는데 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강성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나타나서 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전하고 있고요. 시대 변화와 더불어서 페미니스트들 목소리가 커졌고 남성들이 위축됐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반작용이 이제 생기면서 남성들이 또 반발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반페미니즘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남녀 갈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그 페미니스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최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시간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한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한남. 굉장히 한국 남자를 그 비하하는 표현인데 한남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한남들과 결혼하느니 결혼 안 하겠다는 여성들이 많고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성들을 꺼리는 분위기고요. 요즘은 잘못하면 뭐 여성 사귀다가 신세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에 여성이 돌변하면 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여성과 사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이런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아이 낳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이 저출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어두운 예측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수치를 보면요, 최근에 한국 그 언론사가 조사한 그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한 70%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할 이유가 없고, 또 아이를 낳으면 한국이 아무리 요즘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성의 육아 부담이 더 큰 면도 크죠. 있고,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그래서 애 낳기 싫고 애도 안 낳을 건데 뭐 결혼해서 뭐 하냐, 이제 이런 애 낳기 생각들을 싫다기보다 애 낳는 거가 너무 이제 무서워지는 그런 거죠. 그 두려워지는 얘기를 좀 거죠. 할 수가 네네.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칼럼을 보면 노인들은 계속 유지되잖아요. 네. 100세 시대니까 점점 그 젊은이들은 없고 젊은 층들이 노인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연금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이제 해외 이민이 증가할 거란 겁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사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출산율 적은데 기존의 한국 젊은이들도 다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한국이 정말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군인이 부족해지는 한국을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다.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 경쟁에서도 이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심각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지막은 미국도 한국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저출산을 방치하다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 한국처럼 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게 이 뉴욕 타임즈 네. 칼럼니스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조심할 수 있을 때 조심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아, 참 걱정입니다. 한국이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예, 정말 애를 안 네. 낳는 그 비율이 참 놀라울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